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죠.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시정연설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하루 만에 야당은 완전히 대여 강경 기류로 돌아섰습니다. 이분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한 달여 정도 됐는데요. 또 어려운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지난달 16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되시고 네. 집권당에 이제 원내사령탑으로 일을 이제 한 달여 해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요즘 저 잠도 잘 못 자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거의 하루도 떠나지 못하고 네, 그 모든 시간을 국회 협상과 또 청문회와 이런 걸 지켜보느라고 네. 지금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이제 뭐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네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국정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지도를 등에 업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네. 국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의가 어떤가 이걸 보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 했던 분들은 국민의 지지가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를 보면 네. 적합하다가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부적합하다고 한다고 해서 네. 그 인사권자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소위 민의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건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네. 강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겁니다. 네. 이 국회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경과보고서에 적합인가 부적합이면 왜 부적합인가, 민의는 뭔가 이런 걸 보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건데 국회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 대통령이 기일을 정해서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안 하면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임명한 거죠. 네. 이걸 그냥 강행이다. 네. 억지로 했다. 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야당과 이제 그런 협치를 통해서 그런 청문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되고 이제 임명으로 가게 되면 여야 이제 협치가 원활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됐기 때문에 당장 야당은 뭐 상당히 강경한 기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독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김상조 후보의 경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합 부적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위원회의 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인데 사회권을 갖고 있어요. 네. 사회권을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 4개의 단체 중에 3개의 단체가 하자고 한 것이고요. 네. 1개의 단체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인데 네. 이게 어느 게 협치인지 네. 이거는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끼리 정당 간의 협치만이 아니라 네. 국민들과의 협치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 지지는 굉장히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발목 잡기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야당에게도 통보를 하셨습니까? 네, 뭐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저도 쪽에도 야당에도 아마 저 청와대에서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흠집내기식 청문회,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고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다 보니 청문 과정이 싫다면서 고사한 분들이 많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5대 원칙을 대선 과정에서 네, 그 5대 원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5대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교통 위반을 하면 네, 그게 범칙금 수준도 있고 또 그 면허 취소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범칙금을 좀 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면허 취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그걸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을 해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자. 네, 이렇게 해놓고 점점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서 이제 대상자들 입장에서 거기에 조금 걸리면 나가면 망신당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정말 쓸만한 인물들 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인사 검증의 기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함께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말이죠. 네.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네.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달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얘기더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고 그래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이제 좀 그걸 꼼꼼히 봐야 되는데요. 네.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낙마된 사람은 야당이 꼼꼼하게 이제 검증을 합니다. 청문 과정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청문 과정을 보고 국민 여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여론이 나쁜 경우에. 뭐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구누구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굉장히 나쁜 경우에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네. 또 그대로 강행하면 여러 가지 국민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낙마를 몇 번 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런 아주 나쁜 경우에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세 분은 국민 여론이 적합이 부적합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네. 대개 60% 이상이 적합이라고 보고 네. 30% 이하를 부적합이라고 보면 결국 그 마지막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걸로 보면 네. 그때 국민 여론이 나빴던 분들에 대해서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 여론이 좋은 분들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건 그거야말로 내가 하면 로민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가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최종 시한인데 오늘도 안 되면은 뭐 이달 말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임명 쪽으로 가겠군요. 그거는 이제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야당이 그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네.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그 정상회담에 외교수장이 없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분 역량에 대해서도 보수개혁 정권 10분의 외교부 장관이 또 지지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직접 겪어봤던 분들이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네. 오늘이 이제 만기일인데 여기서 대통령께서 10일 이내에 또 기한을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연장을 또 며칠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때의 여론 지형이 어떤 국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네.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은 특히나 또 국민의당이 더욱더 반대하고 있었어요. 네. 김상조 후보자는 이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용인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이제 이것이 연계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일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문 대통령의 만찬인가요? 그때 헌재 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표결로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되면. 그 걱정이 많은 거죠. 네. 사실 강경화 후보는 국민의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고심이 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저희도 정말 걱정이 많은데 안 될 경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고 김희수 후보자를 어차피 표결로 가서 안 되더라도 헌재 수상 대행 체제로 가겠다 이런 어떤 계산이 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정말 강경화 후보는 강경화 후보고 네. 김희수 후보는 김희수 후보다. 네. 그분의 역량을 좀 잘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네. 또 국회의원들이 판단해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장기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네. 협치라는 거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야당도 함께 하고 협치의 중심은 국민의 민심이 협치의 중심이니까요. 네.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대승적인 결단 이런 거를 바라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안, 정부조직법 다 연계가 돼서 또 야당은 그걸 또 고리로 해서 또 이걸 하고 있으니까 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까? 딜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네.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정책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내놨는데 네. 정부조직을 새로운 정부가 과거의 정부에서 문제점이 있던 거 고치고 하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원장은 청와대도 자유한국당에 뭘 좀 지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네. 자유한국당의 정부조직이나 우리 추경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네.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 추경 역시 국민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3분의 2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지금 이 삶이 정말 팍팍하고 네. 민생이 위기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일자리 늘리는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네. 그 내용에 들어와서 네. 추경안 중에 문제가 있는 거 지적이 제대로 되면 그거는 저희가 밀어붙일 생각도 없고요. 네. 그리고 다른 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에다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인사는 국민 지지가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쁜 사람이 낙마 또는 안 되는 거죠. 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은데 역량도 충분한데 그걸 억지로 낙마시켜라. 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어쨌든 야당은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20석밖에 안 되는데 220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또 연정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좀 도와주셔서 121석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연정이요. 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서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리 나눠먹기식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검토할 사항도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인사청문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또 후보자들 특히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칼럼이 또 부메랑이 돼서 음주운전 자기도 한 적이 있다 이런 자기 고백적 어떻게 보면은 칼럼이었는데 이게 또 부메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잠깐 그 앞에 박지원 의원님 그 말씀에 121석 해서 혹시 일로 들어오라는 거 있을까 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 박지원 전 대표님이 네. 옳은 건 옳은 대로 또 네. 틀린 건 틀린 대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니까 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별히 무슨 121석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나 안경환 후보자의 어떤 음주운전 전력 네.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뭐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청문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 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상에 관해서 청문회도 하고 정책에 관해서 청문회 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저분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도 이렇게 막 고집해서 그렇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 국민들이 만약에 뭐 반대 여론이 더 높다면 앞으로도 임명을 강행할 그런 의사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그건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인데 네. 저희 당이 볼 때 국민 여론이 도저히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민의가 모아진다면 그건 네. 저희 당으로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힘내시고요. 네네. 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어떤 지지도를 등에 업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네. 국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의가 어떤가 이걸 보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 했던 분들은 국민의 지지가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를 보면 네. 적합하다가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부적합하다고 한다고 해서 네. 그 인사권자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소위 민의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건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네. 강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겁니다. 네. 이 국회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경과보고서에 이 단체가 하자고 한 것이고요. 네. 한 개의 단체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인데 네. 이게 어느 게 협치인지 네. 이거는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끼리 정당 간의 협치만이 아니라 네. 국민들과의 협치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 지지는 굉장히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발목 잡기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야당에게도 통보를 하셨습니까? 네, 뭐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저도 쪽에도 야당에도 아마 저 청와대에서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흠집내기식 청문회,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고,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다 보니 청문 과정이 싫다면서 고사한 분들이 많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5대 원칙을 대선 과정에서 네. 그 5대 원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5대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교통 위반을 하면 네. 그게 범칙금 수준도 있고 또 그 면허 취소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범칙금을 좀 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면허 취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그걸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을 해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자. 네. 이렇게 해놓고 점점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서 이제 대상자들 입장에서 거기에 조금 걸리면 나가면 망신당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정말 쓸만한 인물들 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인사 검증의 기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럴 필요성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죠.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시정연설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하루 만에 야당은 완전히 대여 강경 기류로 돌아섰습니다. 이분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한 달여 정도 됐는데요. 또 어려운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지난달 16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되시고 네. 집권당에 이제 원내사령탑으로 일을 이제 한 달여 해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요즘 저 잠도 잘 못 자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거의 하루도 떠나지 못하고 네, 그 모든 시간을 국회 협상과 또 청문회와 이런 걸 지켜보느라고 네. 지금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이제 뭐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네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국정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부적합이면 왜 부적합인가 민의는 뭔가 이런 걸 보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건데 국회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 대통령이 기일을 정해서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안 하면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임명한 거죠. 네. 이걸 그냥 강행이다. 네. 억지로 했다. 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야당과 이제 그런 협치를 통해서 그런 청문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되고 이제 임명으로 가게 되면 여야 이제 협치가 원활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됐기 때문에 당장 야당은 뭐 상당히 강경한 기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독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김상조 후보의 경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합 부적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위원회의 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인데 사회권을 갖고 있어요. 네, 사회권을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 4개의 단체 중에 3개